비가 좀 오죠. 네, 날씨가 좀 구리구리해서 또 오시기 힘드시지 않을까 했는데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두각에서 통합과학이랑 화학 강의 맡고 있습니다. 남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첫 번째 설명회고 해가지고요. 일단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뭐. 그죠? 예,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저는 과학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저 사자성어 좋아해요. 유식하지 않은 걸로. 제가 사자성어로 딱 말씀드릴게요. 진검승부. 어, 왜냐하면 사회고 과학이고 선택 과목이 많았어요. 그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덟이에요. 왜냐하면 원, 투가 나뉘기 때문에 이 중에 두 과목으로 수능을 받고 사회는 이제 뒤에 또 혁명쌤께서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으로 얘가 모인 거죠. 근데 그래요. 지금 수능 과목이 달랐지만 우리에게는 표준 점수라는 나름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이 달라도 시험을 보고 이를 갖다가 수학적인 스킬로 변환을 해서 표준 점수로 때리면 다 모두가 비교가 된다. 근데 사실 전 제가 철저하게 이과적 삶을 살았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그럼 똑같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모든 수험생은 통합과학을 봐요. 근데 문제는 문과다 이과다가 원래 이제 이 교육 제도에서는 이번에는 융합이 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는 모든 수강생이 보는 거예요. 약간 이전에 6차 교육 과정하고 비슷하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물화생지를 다 봤죠. 난임 과목을. 근데 지금은 통합과학입니다. 사실 내신 개편안이 매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5등급의 상대평가입니다. 절대가 병기되긴 하지만 5등급이에요. 그래서 1등급이 10%입니다. 원래는 9등급제에서는 2등급까지가 11%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2등급까지는 1등급으로 변환이 됩니다. 대개 요새 400명의 전교생을 갖고 있는 학교는 별로 없죠. 한 300명 후반 정도면 많은 겁니다. 적은 학교는 뭐 200명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400으로 잡을 때 10%면 40등입니다. 그러면 10반이 존재한다라고 볼 때 한 3, 4등은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매우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서울의대를 얘가 수시로 갔어요. 신의 아들이죠. 그 아이의 내신 평점은 뭐 거의 뭐 1.0 얼마 뭐 이렇게 수렴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의대 간 거지. 근데 이 제도하에서는 어떨까요? 분명히 1.0이라는 내신 점수도 나올 겁니다. 고3까지. 이 아이가 어느 학교 전교 1등이에요. 과연 그 누구나 인정하는 전교 1등이야. 근데 과목별이라고 한들 40등 이하로 내려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올 1.0이 등장을 할 겁니다.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수시의 원서를 낼 때 매우 곤란해지겠죠.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내신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간결해지고 부담을 줄였다. 아닙니다. 왜 부담을 줄입니까?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인 게 아니라 1등급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등급 안에 들어가야 승부가 납니다. 왜냐하면 2등급이 의미가 없어요. 누적 34%야. 34%면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거는 어떤 구성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할 의지가 있는 애는 3명 중에 1명은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은 2등급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1등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져요. 논서 수령 평가 확대가 매우 큰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우 힘든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 이게 기준이 명확할까요? 논서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답과 서술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인과 결과, 과학이면 인과관계가 들어가야 되죠. 단답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서술이 들어가면 이는 논술에 대한 평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대학 입시에서 이번에 또 뭐 연대에서 논술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논술 문제가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지난 교육 과정에 된다 그래서 이 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버려야 했던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고3 강의도 못 하게 됐지만 일단 파이널에 제가 논술 파이널 요 동네 화학하고 생명과학 논술 1타였어요. 그럼 이제 수능 끝나고 고대 연대 논술 파이널 할 때 1시, 4시, 4시, 7시, 7시, 10시 일주일 내내 그거 수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일로 모이니까. 근데 그때 말입니다. 논술 시험을 보면 예시 답안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그 해가 지나야 나옵니다. 미리 나오는 것도 있죠. 그거는 예시 문항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를 갖다가 논술 시험을 보고 바로 답안을 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입시 자체가 돌아가질 못할걸요? 이의제기 받느라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물론 논술은 훨씬 더 어렵고 문제 자체가 복잡하며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얘는 그 정도는 아니죠. 다만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답을 썼어.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서울대 무슨과 교수님이야. 근데 이거 왜? 우리 조카가 쓴 게 일리가 있다. 왜 점수를 깎냐? 문제가 이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공부 자체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남고 아이들 모여있는 데 들어가 보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이게요. 말이 정말 짧아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야, 이거 왜 이래? 그거? 뭐 이거 끝이야. 뭐 아니면 뭐 이런 거죠. 뭐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애들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뒤에서 이렇게 막 놀래키거든요. 어깨 딱 잡으면서 야 이게 재밌어. 그러면 쌤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애가 있다. 쌤 얘 못해요. 막 이러면 나 개 잘해. 그럼 끝이에요 대화가. 다른 대화가 없어. 그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설명도 진짜 간단해요. 쌤 그냥 이렇게 부시면 돼요. 논리가 없어. A여서 B여고 B에서 C고 C에서 D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요새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돼야 됩니다. 근데 과학에서의 그 논리는 인과관계는 공부를 제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교과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참고서도 그렇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거는 저희가 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고교학점제. 얘는 우리가 선택해서 들으라 이 얘기 아닙니까? 가볼까요? 통합과학이 원, 투로 나뉘네요. 이게.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나뉩니다. 이 말은 학기별로 배우는 게 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교과서가 한 권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1학기인데 막 3단원, 4단원도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학기별로 해야 할 양이 거의 정해집니다. 이 말은 학교별로 진도나 시험 범위도 거의 같아질 겁니다. 왜? 물화생지를 골고루 시험 봐야 되는데 문제는 교과서 안에는 물화생지가 나뉘면 딱딱 갈리잖아요. 앞에서부터 배우면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진도가 크게 다를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고이해하는 물화생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학은 제가 메인으로 강의를 화학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빨갛게 해놨고 각 과목별로 2과목씩이 있어요. 이게 진로 선택입니다. 과거에 화투라고 하면 화학투는 뭐 예를 들어 화학 평형, 예를 들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다양한 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로 선택은 아예 단원이 아니네요. 단원 자체가 과목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심화해서 배우자. 예를 들어 생투면 유전. 그러면 이제 유전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의 투입니다. 요게 현재의 원. 근데 선택 과목이죠 이제. 통합과학은 고1 때 내신을 하고 고2가 되면 일반 선택. 저는 이제 과학만 가져왔지만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고3일 때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이제 수능을 다시 통합과학으로 보는 거죠.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교과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게 또 흑백으로 나오면 이제 컬러가 안 입혀질까 봐 이렇게 밑줄도 그어놨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이게 중등과학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가 빨간 밑줄이죠. 이러면 거의 안 다루는 거예요.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뭐 고1 왔는데 뭐 큰 차이 없겠지.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도 과장은 없어요. 배운 게 없네요. 제가 여기 왜 까맣게 했는지 말씀을 드려요. 중3 때 빅뱅 우주론이란 내용이 딱 나옵니다. 정의 정도 나오죠. 참고서에서 보면 반 페이지. 빅뱅 우주론은 무엇이다? 통합과학에서의 우주의 시작. 우주가 시작되는 데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는 두 가지의 논리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뭐고 주장한 사람은 뭔데 이런 스펙트럼과 우주 배경 복사라는 전자기파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빅뱅이 맞다고 알았다. 그러면 빅뱅으로 뭐가 되냐? 원소가 만들어졌다. 기본 입자. 얘네가 뭉쳐지면서 이런 원소가 됐다. 이 얘기가 우주의 시작. 통과해서. 제 개념 교재에서 거의 한 20페이지 이 내용만. 중3 때는 거의 교과서에서 보면 한 페이지 안 되는 내용. 참고서에선 반 페이지. 그랬는데 제가 까맣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가 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동생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안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은 체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구예요.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저희 두각은 분필도 코팅 분필입니다. 완전 좋죠. 네. 지금 요게 대성이 이 얼마나 서포트를 어머님들 요게 지구에서 제가 북반구를 표시했어요. 여기가 이제 적도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밀도가 가벼워져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극지방은 색깔별로 다 있죠. 여기 이렇게 하강을 한단 말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요, 얘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니까.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해서 위도 30도별로 끊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오다가 여기에서 더 못 오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지거든요. 올라가고 지금 얘는 극쪽으로 가다가 30도가 되면 상대적으로 좀 차가워지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땅에 부딪히면 사방으로. 여기서도 우주 공간까지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사방으로. 그러면 위도 30도별로 순환 세포가 생깁니다.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머리 아프게 여기다 그렸느냐? 적도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기고 여기서 비나 눈이 많이 내리죠. 6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기류가 있으면 그래도 구름이 잘 생기고 비나 눈이 내려요.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얘들아, 공기가 상승하는데 왜 구름이 생겨?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너희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씩 웃어요. 그럼 중학교 때 뭘 한 거야? 쌤,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누가 해요? 그럼 도대체 뭘 했니? 영재반 가서 물화생지 했죠. 그럼 물화생지는 다 기억하니? 거기에는 이게 없니? 있지? 쌤, 옛날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해요? 이게 얘네 논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면 얘들아 이거에서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몰라요. 그러면 야, 초성 게임 하자. 팍 하면 맞아요. 단열 팽창이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 그럼 막 애들 좋아해요. 맞아 배웠어.
그래 이거 하면 온도가 떨어진다며. 근데 왜 떨어져 가지고 얘가 물방울이 될 때 어느 점 이하가 돼야 된다 얘기해? 그럼 또 대답이 안 나와. 이거 이슬점 이슬점. 그럼 이제 제가 초성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누가 얘기해요. 아, 쌤 이슬점. 그럼 이제 말하고 뿌듯해. 근데 이건 중학교 때 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참고서에는 이런 내용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기는 걸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동생들이 있으시면 중등과학을 한 번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맞지만요. 통합과학에는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안 나옵니다. 대기의 대순환은 전혀 중학교 때까지 얘네가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에서는 화학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반응은 아예 과거에 배운 적이 아이들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 화학 파트예요. 근데 얘는 중학교 때까지 본 적이 없어. 얘는 당연히 수능에서 이 부분이 고난도 문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아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내신이에요, 내신. 이렇게. 네, 이게 다 내신 문항입니다. 심지어는 요거는 2년 전에 중대부고에서 2학기 중간 5점, 6점 더하면 11점입니다. 서술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제가 이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제가 적중시켰었어요. 아마 그때 영상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남궁원이 맞춰주온 거겠지 이게 끝인데 제가 이걸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이걸 가르치려면 아이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얘들아, 너희가 문제가 쉬운 학교가 아닌데 지금 이게 다른 학교들에서 이런 논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온의 전하량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나오면 어떡할 거니? 안 나오면은 모르지만 나오면 이거는 안 한 애는 틀리는 거다. 해가지고 제가 아예 이 위에 거를 똑같이 맞췄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온갖 수능 관련 자료에서 과거에 했던 거 다 뒤져가지고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왜? 그때 학교 선생님들은 물화생지 선생님이니까. 통합과학 선생님이 따로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아이들에게 낼 만한 거 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신이에요. 이거는 지금 교과 과정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없다는 게 교과서에 안 나오죠. 학교 프린트에 없겠죠. 그러면 애들은 안 나오는 줄 알아. 그럼 학교 프린트에서 다 나오면 시험을 왜 냅니까? 나는 이 논리로 아이들하고 싸우는 게 제일 피곤해요. 학교 프린트에 없잖아요. 얘들아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다 다 나오면 모두가 100점이니? 아니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화를 내서 될 일이 아니야. 달래야 돼. 얘들아. 작년 너희 선배들을 보면 너희랑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왔단다. 오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 쌤 말을 제발 믿고 이거를 하자. 그러면 상당히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냥 내신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개편과정 예시문항 나왔죠. 하나만 가져와 봤어요.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이게 내신 수준이에요. 제가 왜 개편 예시문항에 대해 오늘 특별히 코멘트를 안 하느냐? 수준이 너무 낮아요. 수능에 그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죠. 그냥 보여준 거예요. 왜? 아니 아직 3년 남았는데 왜 지금부터 뭐 이런 고난도 문항 이런 걸 해가지고 엄마들 사이에 물론 어머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지만요. 또 매스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공부의 부담을 늘리고 이 개편안 사교육을 조장한다. 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내신에 중급도 안 되는 문제들을 얹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가져왔냐면 그나마 제일 어려워서 가져왔거든요. 단원 내에서 심화도 나올 수 있다. 중요 부분. 근데 딱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가져왔잖아요. 왜? 화학에 이게 내내 고난도 문항이에요. 수능에.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항인데 분석을 보면 여러 개의 과목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고난도 킬러라는 말 쓰지 말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는 어려운 문항.
단원 간 연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화고의 문제입니다. 세화고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넘버 원입니다. 통합과학 문제의 난이도는 정말 문제 잘 만들고 잘 내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게 왜요? 네, 이거 생투 스타일입니다. 그냥. 네. 근데 이걸 왜요? 통합과학에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은 생투에 있는 유전입니다. 물론 교과서엔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데요. 생투 교과서에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내용을 배운 거로 응용을 하는 거고 그 응용의 베이스는 평가원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이 만들어 놓은 유형이에요. 세화고, 보인고 이런 데는 이런 문항을 냅니다. 네. 근데 제가 왜 가져왔냐? 내신이잖아요. 아니 얘네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문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맨날 하던 평가원 문항. 그 맨날 하던 평가원 문항에 대해서 유전인데 원래 생투에 있던 유전이야. 근데 수능을 내야 된대. 견적 나오죠. 네, 이 세부의 내용은 교과 과정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돌연변이, 단백질의 형질 발현 다 나오거든요. 통과해도. 숙명 문제입니다. 깔끔하죠. 지약. 직권의 변화. 당연히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본 적 없는 내용입니다. 과중학교의 아우라를 풍기죠. 딱 보면 그죠. 스타일이. 근데 제가 경기고를 맡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왜 가져왔느냐. 그런 문항이 나올 겁니다. 물론 객관식이겠지만요. 왜냐하면 그 예시 문항에서 자료 해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화학은 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화학에서 변한 내용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2단원에 3단원 초반이 다 빠집니다.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화학이 바뀌고 화투에서 단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차피 이제 교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갖다가 우리 예비 고1에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해야 되죠. 근데 화학을 하려면 뭐냐? 이제는 바뀐 교과 화학을 달려서는 별로 저희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는 통과에 나오는 주기율 없고요. 화학결합 없고요. 산화환원 없고요. 반응에 출입하는 열 없고요. 오직 산염기와 중화반응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통과를 배우고 일로 넘어와야 이해의 커리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뭐 옛날 화학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그때는 화학을 들으시면은 딱 맞겠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들었던 건 중학교 때의 방식으로 배운 겁니다. 고등학교의 방식으로 배우려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화투에서 내려온 또 중요한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동생들이 있으시다면 물화생지 먼저 달리고 통과하는 거야. 그거는 옛날에 그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었을 때에 놀린 겁니다. 통합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물화생지를 하는 게 맞는 논리예요. 그러면 왜 중학교 학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아예 안 하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통합과학으로 바꾸면 통합과학 누가 가르칠 겁니까? 맞잖아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모두 통합과학을 한다고 하죠.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화학도 이 내신 보시면 쌀벌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러면 얘네는 뭘까요? 이 아이들은 인제는 이렇게 못 나오죠. 자,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 내신의 난이도는 내년부터 지금보다 무지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어머님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해서 제 수업을 듣게 하려고 이럴까요? 공포감 조장 안 해도 제 수업 다 알아서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화학의 내신 문제.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이 동네의 현실이에요. 내신이 수능보다 어려웠습니다. 왜? 과목이 전범위가 아니야, 시험이. 그리고 계산만 많이 나오는 단원이 그냥 시험 범위 전체야. 근데 문제는
스물 몇 문제 50분 해봐요. 수능에서는 이런 유형이면 20번 하나 끝. 근데 내신에는 이런 게 서너 개가 나옵니다. 당연히 더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될까요? 수능 과목이니까요. 내가 우리 학교 화학 선생님인데 얘네는 이거로 수능을 볼 확률이 높은데 내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수능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신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당연히 이들은 고교학점제에서 선택의 논리로 가고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입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과학은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또 뒤에 우리 혁명쌤이 또 좋은 그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네. 하여튼 통합과학은 제가 이제 시간 초과라고 하니까 네, 요렇습니다. 네. 그래서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면 컨텐츠 저희는 다 누적으로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 방학 때는 매일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조기 개강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클리닉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페에 제가 일일이 과제 해설 영상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응답까지 온라인에서 다 되게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까지도 저희 이제 클리닉 모습. 그래서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신부터 수능까지 누가 우리 아이를 잡아줄 수 있느냐. 내신을 한다고 모두 고3 수능 강의를 하진 못합니다. 대치동은. 저는 제가 강의에 몸담고 있는 모든 대형 학원들에서 다 고3 강의를 하는 걸로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부터 수능까지 넘어가는 하나의 로드맵. 저는 거기에 솔루션이 저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럴 처지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과학하고 화학 이렇게 두각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외에 다른 학원 시간표나 이런 거는 저희 여기 문자 전용입니다. 저희 연구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오늘 두각에서 처음 설명하니까 또 저희 두각 분필도 이렇게 다 좋은데 그죠? 네. 그래서 두각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원이었습니다.